안녕하세요. 제니에듀의 제니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떤 전공 선택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공 선택입니다. 특히 11학년 봄학기가 되면 내가 선택한 전공이 나에게 잘 맞을까? 또 이 전공으로 대학을 가는 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더 진지해집니다. 또 전공과 연관돼서 부모님들과 학생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합격률에 관한 것입니다. 과마다 합격률이 정말 다른가요? 전공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을까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다른 전공보다 정말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가요? 이런 질문들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학 전공 선택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공 선택이 합격률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공 선택이 입시 전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교육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2년에 약 200만 개의 학사 학위가 미국 전체에서 수여되었는데요. 이 중 약 58%가 지금 보시는 6개의 학문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통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죠. 이 STEM 전공이 2022년에 수여된 학위 중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생물학, 헬스 프로페션, 비즈니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등에서 10만 8천 개의 학위가 수여되었죠. 또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생물학, 비즈니스, 엔지니어링, 헬스 프로페션, 심리학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전공의 성장률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소셜 사이언스, 히스토리, 영어, 그리고 휴머니티 쪽의 전공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의 통계 자료는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은 전공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지원할 때 다른 전공보다 합격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졸업 후 직업과 연관지어 인기 있는 전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공 선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죠. 미국의 중앙은행인 뉴욕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of 뉴욕에서 2024년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에 따라 인기 전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학에 관계없이 전공별로 중간소득을 분류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전공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학 졸업 직후 초기 연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엔지니어링 전공자는 졸업 직후 6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연봉을 받아 취업 초기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자는 대학 졸업 직후 연평균 8만 달러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소득을 벌었습니다. 경력 초반과 중반에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전공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여전히 컴퓨터 관련 전공자들이 높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모든 컴퓨터 엔지니어링 중 상위 10%는 20만 8,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소득과 함께 잡마켓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전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 인디드에서 2024년에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4년제 대학의 주요 전공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디드 외에 다른 곳에서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이코노믹스와 같은 전공들도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수요의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엔지니어링,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와 수학, 비즈니스, 헬스, 간호학 전공이 매우 인기 있다는 게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전공이 입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학과의 실제 합격률이 전체 대학의 합격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게요.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에서 발표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U와 UC 전체 합격률은 43.7%입니다. 그런데 공대 컬리지 오브 엔지니어링의 합격률은 22.3%로 확 떨어지고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의 합격률은 7.5%로 더욱 낮아집니다. 이건 학교 자체의 발표니까 신빙성이 있죠. 또 시애틀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차이가 더 크게 납니다.
이 대학은 워싱턴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서 지난 3년간의 평균 합격률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는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합격률은 약 46%인데 컴퓨터 사이언스의 실질 합격률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의 입학률만을 보면 UIUC와 유니버시티 워싱턴뿐만 아니라 UC 버클리나 조지아 텍과 같은 탑 CS 스쿨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입학하는 것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것만이나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높은 스펙과 좋은 성적을 갖고 있어도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를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완전히 배제할 이유는 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먼저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 다시 말해 더 선별적인 전공을 선택하면 입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와 같은 전공을 선택하면 당연히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선별 과정도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인기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학교가 타겟 스쿨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 전공을 선택했을 때는 리치 스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AP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그들 중 대부분이 우수한 성적과 시험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 차이는 아카데믹한 면 외에 액티비티에서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바이오, 비즈니스와 같은 인기 전공으로 지원할 때 입학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점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9학년이나 10학년 초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기 전공보다는 다른 전공이나 진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나에게 무엇이 잘 맞을지 생각해 보는 것과 동시에 어떤 전공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전공이 우선인지 대학이 우선인지 나에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서를 쓰는 시니어 학생이라면 인기 전공으로 지원할 경우 더 많은 타겟 스쿨과 세이프티 스쿨에 지원하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인기 전공일수록 합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자가 그것도 성적과 점수가 비슷하게 뛰어난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대학은 그 학생이 정말로 그 특정 학문 분야를 공부할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인기 있는 전공일수록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학생의 열정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서에 포함되는 액티비티 리스트와 이력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학년이 낮을 때부터 꾸준히 활동을 쌓아가며 전공에 대한 관심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레주메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률이 높은 전공을 목표로 한다면 더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 전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학생들은 전공을 약간 바꿔서 대체 전공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전공에 대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면 비슷한 분야에서 약간 덜 경쟁적인 전공을 찾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대체 전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대체 전공으로는 응용수학, 어플라이드 매스, 사이버 시큐리티, 통계학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물리학, 피직스, 전자공학, 데이터 사이언스는 CS와 함께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전공들입니다.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도 추천할 만한 전공인데요. 바이올로지 역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인데요. 특히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생물학 관련 전공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화학,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리고 생물물리학, 바이오피직스,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 그리고 바이오인포메틱스, 퍼블릭 헬스, 그리고 환경과학 등이 있습니다. 의대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바이올로지를 선택하는데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메드는 전공이 아니라 의대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듣는 트랙, 과정입니다.
프리메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전공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대 지원에 필요한 과목들만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게 프리메드 트랙입니다. 그래서 꼭 바이올로지를 전공해야 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사이언스를 전공해야 될 이유도 꼭 없습니다.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전공에는 일반적으로 경영, 마케팅, 매니지먼트 등이 대표적이지만 폭넓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홍보, 경제학, 국제관계, 응용수학, 통계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고려하면서 인기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할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그 전공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속한 IECA 미국 교육 컨설턴트 협회의 컨퍼런스에서 벤더빌트의 입학처장이 참석해 직접 설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벤더빌트를 지원했던 2명의 지원자 사례를 들어 설명했었는데요. 한 학생은 특정 전공에 꾸준히 열정을 쏟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공을 바꿔서 연관성이 없는 교육학으로 지원한 사례였습니다. 이 학생의 GPA와 SAT 점수는 모두 훌륭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반면 두 번째 학생은 GPA가 낮고 SAT 점수가 없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과학 분야에서 열정을 보여오고 액티비티를 계속했던 분야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원서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일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학 심사에서 전공 선택이 학생의 실제 활동과 위의 사례처럼 너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프로필과 일치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활동과 진정으로 관심 있는 분야를 고려해 전공 선택이 스토리라인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고자 하는 대학과 잘 맞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공 선택이 대학 입시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기 있는 전공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공 선택이 입학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공 선택이 학생의 실제 관심과 경험과 일치하는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미국 입시와 관련된 유익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